쿠션은 가니슈카 대제를 잃으면서 급격하게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고, 강력한 군주가 사라진 쿠션은 대제의 최고 신복이었던 다이바가 다시 병합하여 쿠션을 이끌게 됩니다. 쿠션이란 나라는 원래 작은 부족과 같은 소규모 도시국가에 가까웠으나 가니슈카 대제의 등장 이후 끊임없는 정복과 전쟁을 통해 하나로 병합하게 되었고, 일대를 통일한 대제는 쿠션을 제국이라 부를 만큼 크고 광대한 나라로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세력들이 대제의 무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합쳐진 만큼 쿠션의 중심이었던 대제가 사망하면서 급격하게 나라가 기울어졌고, 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다이바의 합류로 다시금 쿠션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된 것이었죠. 그중 쿠션을 대표하는 시라트는 쿠션 제국의 몰락한 암살 집단 부족인 바키다카의 수령으로서 강력한 타파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작중 시라트의 부족은 미들랜드 침공 이후 가니슈카 대제에게 특별하게 명령받은 메이 탐색, 추적 명령의 계기로 그리피스를 추적하면서부터 여러 이상 현상을 목격하게 되며 지금까지 몰랐던 여러 초월적인 존재들을 알게 됩니다. 시라트의 바키다카 일족은 소규모지만 강력한 암살자 집단으로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고난의 세월을 지내온 서러움이 있기에 다시금 과거를 청산하여 일족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진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키다카 일족은 일족이 몰락하기 수백 년 전부터 난공불락의 땅에 비밀 요새를 구축하여 전사들이 밤낮으로 필살기를 연마하고 단련하였으며 그들 하나하나가 모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쿠션 내에서는 한때 역적에 가담했다는 과거로 인해 의외의 계급 일족으로서 늘 다른 부족에게 배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단 성격상 암살에 특화되어 있기에 여러 나라를 떠돌며 용병으로서 활약했는데, 시라트가 예전 미들랜드에서 고용되었던 것처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의뢰를 받으며 꺼름칙한 일로 일족을 연명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의뢰를 받는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며 적에게는 가차없는 냉혹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쿠션에서도 척후병으로도 활동했기에 죄 없는 많은 이들을 살육했을 것임은 틀림없었죠. 다만 그가 있었던 곳은 항상 전쟁터였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어쩌면 잔혹했고 거만하기만 했던 과거를 떠나 점차 성장을 하면서 차후엔 쓸모없는 살생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작중 예전 미들랜드 포로들을 악어형 사도들에게 먹이로 주는 걸 보며 표정을 구기고 구역질을 내기도 했으며 도망가는 윈덤 시민들을 살육하지 않고 살려주고 풀어주기도 했죠. 시라트가 가츠와 처음 마주한 건 미들랜드였습니다. 가츠는 그리피스에게 승리하며 메이단을 나가 또돌이 생활을 했을 때 우연히 무트회가 열린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시라트는 100년 전쟁에서 130명을 살육했다던 폭세왕이라는 용병과 마지막 경기를 치룬 다음 가츠와 맞붙게 되고, 그때 시라트는 가츠의 대검에 맞아 한 방에 날아가 버리면서 간단하게 제압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미들랜드의 국왕의 명령으로 습격에 살아남은 메이단의 장당들을 추격 제거하는 의뢰였습니다. 그리피스는 감옥에 잡히고 미들랜드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메이단은 거의 와해되다시피 하는데, 캐스커가 메이단을 다시 규합하여 그들을 1년 가까이 통솔하여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도망다녔던 메이단은 매우 지쳐있었고 전력은 예전에 비해 형편없었죠. 그때 시라트는 미들랜드의 의뢰를 받게 되는데, 리더인 캐스커를 포획 또는 제거하고 메이단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리피스의 상황과 위치를 알기 위해 얼굴이 덜 알려진 리키레트가 윈덤으로 갔을 때 추격자에게 미행을 당했고 야영지를 급습당하게 됩니다. 시라트는 암살자로서 어둠 속에 숨어 캐스커 주변 병사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하고 혼란을 틈타 캐스커와의 전투에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그녀를 간단하게 제압하는데, 剣を捨て部下どもに降伏するよう命令するならばよし。3つ数える。選べ。1つ、2つ、3つ。 캐스커는 끝까지 거부하고 그녀가 위험해질 때 4つ。 갑자기 나타난 가츠에게 엉덩이를 차이며 나가 떨어집니다. 시라트는 가츠에게 굴욕당한 것도 있었고 부하들을 물리며 또다시 1대1 대결을 하지만 자신은 완벽하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자각하게 되죠. 그리곤 암살자 일족답게 냉철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검은 검사 가츠가 크게 각인되었고, 자신 또한 물을 수련하고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자만이었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중
어느 한 마을에서 쿠샨의 촉구병을 제거하고 나오는 가치를 본 타파사들이 그를 급습하자고 청하지만 그들을 만류하는 등 지도자에게 맞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甘く見るな。倒すことはできるかもしれん。だがこちらも無傷では済むまい。 그리고 그의 말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若はご存知なので、あの男。昔の話だ。 시간이 지나 대제의 명령으로 시라트는 대신관의 신탁이 내려진 곳에서 그리피스를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크게 흥분한 시라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면 가니슈카 대제가 약속한 일족의 부흥은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눈앞에서 조드라는 괴물을 보게 되지만 일족의 제거는 그에겐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고 그리피스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죠. 뇌의 포획은 자신에게 있어, 아니 쿠샨에게 있어 불가능함을 직감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피스의 부활 이후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지만 적절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차후 그리피스의 밑으로 들어오라는 자리프의 제안에 사람의 지혜로는 모를 흐름인가 하는 것의 단편을 몇 번이나 직접 목격했는지도 모르지만 거역할 수 없는 운명에 농락당하면서 자신의 기술과 육체만을 의지해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느끼는 것이 있다며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운명을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말하며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시라트는 대제가 인간이 아닌 존재인 것을 알았을 때 경악하기도 했고 사람이 아닌 자를 두 번씩이나 따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선택으로 인해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일족의 번영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제의 잔인성과 최후엔 모든 이들을 마자공을 통해 제물로 삼켜버려 말신이 된 걸 보면 그리피스에게서도 뭔가 끼름직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대제가 죽음을 맞이하고 시라트가 미련 없이 윈덤을 떠난 이후 세계가 판타지아로 변모했을 때 팔코니아에 침입한 시라트는 리케르트가 그리피스의 뺨을 때리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되는데 이 일의 계기로 분노한 라크샤스가 리케르트를 습격하는 걸 막아주면서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라트는 작중에서도 엄청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꽃 때문에 어둠 속에 몸을 숨길 수 없는 리스크를 가진 라크샤스와의 전투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는 실력이 늘었다는 라크샤스의 말에 답하는데 예전에는 강함에 자만했던 건 사실이지만 전장에서 한 남자에게 패배한 후 자만을 버리고 끊임없는 수련과 실전으로 강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남자는 가츠였습니다. 어쩌면 오만했던 그가 가츠에게 패배당하고 분노와 복수가 아닌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더 수련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전사이자 현명한 리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라트는 본디 쿠샨에게 잔인하고 포악한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는 한 일족의 군주로서 냉혹하지만 자비가 있고 욕망이 있지만 패배를 통해 답을 얻는 현명함이 있습니다. 조금은 폐쇄적인 쿠샨이라는 제국에서 세상의 변화와 갑자기 나타난 그리피스에게 의구심을 느끼며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시라트. 어쩌면 쿠샨 제국에서 군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요? 시라트는 정말 매력있는 캐릭터입니다. 쿠샨은 강력한 제국이었던 만큼 거대한 병력을 가지고 있기에 가츠에게 큰 힘이 되지만 미들랜드를 정복하면서 했던 잔인하고 잔혹했던 행동들과 무차별적인 살육, 특히 다에바의 귀병이나 마자공을 보면 어쩌면 그리피스보다 더한 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시라트와 쿠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덕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